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네, 2019 보이스멘토 단막극 퍼레이드 성우 만들기 프로젝트 새 작품을 빛내주신 출연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아우, 어색하네요. 아, 너무 조용해 이거. 어색하네요. 네. 숨죽이고 있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숨죽이고 있으실 필요 없고요. 네. 출발, 불어를 하세요, 용감한 사형수라고 하는 새 작품이 단막극 퍼레이드에 올랐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제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선정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신 건가요? 작품도 말씀을 안 해주셨고 단막극 퍼레이드를 한다, 오디션을 봐라, 그러고 심화 오디션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까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네. 1차 오디션을 봤어요. 1차 오디션에서 9명의 멤버가 이제 오디션을 보았고 며칠 후에 작품들과 함께 저희의 배정표가 네. 각조의 누구 이렇게 해서 네. 2차 오디션과 심화 오디션 없이 모두 전원 합격하는 기적을 저희가 의견 따위 상관없이 그 기적을 저희가 이뤄냈어요. 기적적이네요. 기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뤄내가지고 연출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됐어요. 네. 두 분께 더 들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답니다 이게.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혹은 뭐 개인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용감한 사형수는 배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녀극이어서 배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출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감한 사형수는 5명이어서 여기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일단 저는 여자가 1명이었기 때문에 제 배역은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4명의 배역이 대사나 이런 게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배역은 되게 많고 어떤 배역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치열한 사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적은 걸 하고 싶어서 네, 적은 걸 하고 싶어서 사투가 있다가 연출 선생님이 심사숙고 끝에 고른 그 배역을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겸허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되었습니다. 그럼 각자가 처음 대본을 받아 들었을 때 느낌이 궁금합니다. 용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약간 유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그때 처음 본 게 있죠. 그 출발이라는 작품이 되게 무겁고 진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반복적인 어구들이 되게 많고 그 말투 자체도 저희가 쓰는 말 같지 않게 대본에 쓰여진 그 말들을 요즘 쓰는 말처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처음 딱 봤을 때 머지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한 번 읽으면 죽어도 몰라요. 한 5번 읽으면 죽어도 몰라요. 진짜 한 50번, 100번은 읽어봐야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발하는 작품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암만 많이 연습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그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상의를 하면서 그 멘토 선생님이랑 우여곡절 끝에 잘은 모르겠어요. 잘했나? 잘했습니다. 미진 씨는요? 작품 자체는 불편한 작품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대부분 3사람이 봤을 때 2사람 정도는 이런 작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캐릭터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묘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5명 중 4명은 그냥 다 우울해요. 다 진지해요. 유일하게 이제 밝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어떻게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잘못하면 혼자 뜰 수 있는 또 캐릭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제 연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연극이 돼버려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운 씨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불어를 하세요라는 대본을 처음 만나셨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대본 자체는 그 전에 한 번 그냥 리딩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수업 자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본을 얻을 수 있어서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대사가 있구나 하고서는 넘겼었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약 한 달 뒤 그걸 해야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되돌아왔거든요. 저한테 부메랑처럼. 한 달밖에 안 됐군요. 네. 깜짝 놀랐죠. 아유 이게 왜 내 손 위에 이러면서 이제 대본은 되돌아오는 거야. 대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본은 되돌아오는 깜짝 놀래가지고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 작품 내에서 말로 되게 풍자를 계속 하거든요. 1900년대 초반 미국 작품이다 보니까 물론 현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있지만 미묘한 어감이랑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다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구나 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연봉인 거고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더 크고 뭐 이런데 이거를 현대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잘 전달이 될까? 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그걸 아예 바꿨어요. 내용 자체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현대를 풍자하는 느낌으로 대사도 정말 많이 줄이고 과감하게 다 쳐내고 가격 뭐 직업 이런 거 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이야기,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연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연출 역량을 강화해요.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언니 대본을 제가 살짝 봤을 때 나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그냥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언니 연기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대본을 조금 사실은 보긴 봤는데 너무 또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꼭 한번 해보는 거죠. 나중에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언니의 영향이죠. 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연습을 거듭하고 연출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구체화되고 많이 알아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해석한 것과 선생님의 연출이 많이 다르거나 해서 아? 했던 기억? 되게 많아요. 어떠세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누가 와서 이렇게 바꿔도 아 내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연출의 의견 이게 섞이면 결국엔 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렵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 생각대로의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점점 연습 수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가더라고요. 야, 느끼셨습니까? 두 분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몸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체력적으로 인정. 그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네. 이 소녀가 18세 소녀인데 네. 텐션이 정말 높은 소녀라서 네. 텐션 텐션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이랑 연기를 할 때마다 하면서 텐션이 자꾸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텐션이 떨어지셨나요? 체력이 떨어지셨나요? 체력도 떨어지고 텐션도 떨어졌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는 네. 저는 없었습니다. 다른 저랑 같이 작품을 했었던 오빠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 없군요. 모르겠는데 저는 알 거 아니죠. 알 바 아닌 거네요. 여기 안 나왔죠? 여기 없잖아요. 운씨.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되게 폭이 넓은 캐릭터인데 제가 평상시에 연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해석하는 스타일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납득이 가능할 만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캐릭터였던 거죠. 이 제가 맡았던 캐릭터라는 게.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더 극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는 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당당하게 나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는 어떻게 한 캐릭터 안에서 이렇게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갇혀 있었던 거죠. 제가 만든 글로리아라는 캐릭터 안에 대본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쵸. 단막극을 할 때는 네.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 세게 가더라도 그게 진행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 더 가도 되는구나 여기서. 선생님도 다 잘 받아주시고 이러시니까 이런 기적이 또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석의 폭이 좁았는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의 폭이 좁았는지를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방청객이야? 느껴졌어요. 순간 방청객 모드가 됐어요. 느껴져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늘 학원에서 수업받고 공부하는 내용들은 연령대를 조절하라, 이런 캐릭터 해라, 동그랗게 소리내라, 뾰족하게 소리내라, 텐션을 올려라, 낮춰라, 소리에 관한 어떤 물론 감정과 어떤 이런 게 연기적인 것이 먼저긴 하지만 성우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들리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부를 해오다가 연극에 들어가면 물론 연극 안에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소리 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하진 않으셨나요? 소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편한 거는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텐션이 높은 캐릭터여가지고 텐션 부분은 성우 연기하는 것처럼 되게 울려서 피치를 했고요. 소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대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동선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제 하나하나 세심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같은 연기라는 틀은 같지만 잡아야 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편했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가 더 편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어렵다. 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지르고 발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운 씨는 사실 편할 줄 알고 했다가 의외의 타격을 받았다면서요? 제가 저음이다 보니까 제 소리로 뭔가 연기를 할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둥글게 내라, 좀 더 어리게,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내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했죠. 중간에 이제 어떤 장면에서 되게 가녀린 척을 해야 돼요. 이 캐릭터가. 그 장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여민정 성우처럼 해보라고. 저 수업 때도 그 얘기 듣는데. 제가요? 한껏 낮춰서 제가요? 물론 이제 위에 소리 사람들도 힘들어요. 저는 편하게 했어요. 신경을 솔직히 안 썼어요. 나는 듣고 못 계신가요? 낸다. 나는 못 내고 최대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진 가보자. 로 해서 그냥 솔직히 편하게 했어요. 좋았어요. 용환 씨는 사실 출발해 있는 여권이라는 캐릭터를 소리에 부여하고자 노력을 했다가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걸 안 하게끔 제안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 이 분석적인 측면 그리고 이 여권이라는 이 배역에 녹아든다? 이러면 소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소리를 억지로 만들어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캐릭터랑 어느 정도 부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극 소리 따라오는 것,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게 성우인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움, 성우도 항상 자연스러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연기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 따라오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먼저 내잖아요, 저희가. 소리를 먼저 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로 열고 10대라고 적혀 있으니까. 맞아요. 가로 열고 악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리를 내본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을 하셨군요, 단막극을 하시면서도.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무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관객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든 팀원들의 어떤 의견이든 연출의 의도든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미진 씨? 저희는 유난히 다른 팀도 많았겠지만 저희는 소품이 좀 많았어요. 소품? 네. 근데 소품을 이제 뭐 사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들 연기보다 소품에 더 눈이 가는 어떤 그런 걸 경우가 만드셨죠? 많았는데 네. 가면을 만들었고요.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는 그냥 편지 봉투로 하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손글씨로
그 영어를 영어를 막 썼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가면 만드는 것도 이제 그 가면에다가 또 뭘 덧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밤새서 막 붙이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소품 쪽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편지 속에 들어있는 영문 알파벳이 영어가 아니던데요. 제가 봤거든요. 네. 그게요. 영어를 쓰라고 했는데 그냥 영어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써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프랑스어 막 이런 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소품 나중에 이렇게 주워서 보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소품이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나 재밌었으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저희는 연출 자체가 화려했던 것 같아요. 연출이 화려했다. 저희도 소품을 많이 썼고 조명도 많이 썼고 음향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장면 자체에 전환도 있었고 극 안에 극도 있었고 이 극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또 저희가 퍼포먼스형 춤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벌써 소품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리허설도 그렇고 연극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재미는 있겠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 세 편을 연달아 보신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그런 화려함은 강하겠구나.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옷이 아니었거든요. 어쩐지 안 어울리더라. 예뻤어요. 농담이에요. 귀걸이가 얼마나 크던지 깜짝 놀랐어요. 크더라고. 귀 넘기다가 찢어지진 않을까 얼마나 긴장을 하는. 어색해가지고. 네. 본인 옷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협찬. 용환 씨 출발. 저희는 두 팀과는 다르게 소품이 2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의상. 그 출발이라는 극 자체가 무겁고 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배우 2명의 힘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좀 풍성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에너지가 실리지 않으면은 그럼 바로 관객들은 등을 돌려버려요.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에너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진짜 많이 신경 썼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리허설도 보고 본 공연도 챙겨봤는데 세 분 다 울었어요. 그래요? 정말입니다. 연기 잘하셨나봐요. 기가 막히게.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제가 왜냐면 현장의 흐름을 제가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오늘은 단막극 무대를 마친 소감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두근거림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미 나갔고 무대를 마친 소감, 끝났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곤란하고 그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